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민주당의 공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역 평가와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한 징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 현장에서도 기후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예보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 선생이 운영했던 남성당 한약방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 전남에서는 현역에 대한 평가 결과와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경선 판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다음 달 말쯤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 과정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습니다. 경선이 치열한 광주 전남에서는 출마 포기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큰 점수입니다. 상대 후보나 당원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급 효과들이 발생해서 경선에서 경선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광주에서는 5개 구청장 가운데 1명, 전남에서는 시장 무수 서너 명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북과 제주, 경기 등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 5명 가운데 1명도 감산 대상입니다. 만약 강기정 시장이나 김용록 지사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경선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한 징계 여부입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아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졌고 강진원, 강진군수도 중앙당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직 구청장과 시의원 4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경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예비후보 자격심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될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으로 판정되면 민주당 후보로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또 감점을 받더라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돼 후보 간 유불리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진보교육감 시도민 공천위원회가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예비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시도민 공천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오경미 전 광주시 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3명이 후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전남에서도 김혜룡 전 여수교육장과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3명이 지원했습니다. 공천위는 정책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마지막 월요일 출근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2도 안팎,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무려 5도에서 7도가량 웃돌면서 예년보다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 깨끗하고 맑게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고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흐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돼 전라남도가 방역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농장 반경 10km를 방역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을 제한하고 집중 소독을 시행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으로 전남도는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도내 오리 농장 전반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자치단체들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발표했습니다. 여수시의 종합청렴도를 보면 그동안 꾸준히 하락해왔는데
올해는 최하위인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국 7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청렴도 평가. 전체 평가의 60%를 차지하는 청렴 체감도 항목에서 여수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40%를 차지하는 청렴 노력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종합한 종합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2단계나 하락했고 결국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차별화된 청렴 시책을 발굴하지 못해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은 데다 뇌물 요구와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부패 실태 평가에서 감점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수시는 새해 1호 업무로 청렴 실천 서약을 진행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렴 관련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직원들이 적극 동참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비서실장의 관용차 사적 운행 등 올해 발생한 비위 사건은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는 내년 이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청렴도 향상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느끼는 청렴도는 물론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 체감도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민관이 함께 청렴 정책들을 점검하고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좀 필요하고 청렴 영역만큼은 시장님이 그 책임을 지고 강력한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종합 청렴도 등급이 2년 연속 하락한 상태여서 단기 처방이 아닌 전면적인 정책 수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12.1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오늘 오전 9시 3분,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1분 동안 울립니다. 광주시는 1년 전 참사 발생 시각에 맞춰 지역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체 책임을 기억하는 의미로 묵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식 추모식이 무안국제공항에서 거행됩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 구역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안지구 학원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 구역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에서 18km로 제한됩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의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양식 현장에서는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예보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변화는 종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기초 분석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다운 기자입니다. 황백화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고흥군의 김 양식장. 뿌리가 약해져 떨어진 김이 바다 위로 둥둥 떠다니고 철거를 기다리는 양식줄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7년에도 양식장 85%에 달하는 대규모 황백화 피해를 겪으며 수억 원대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어민들은 황백화 발생 우려 지역으로 이미 분류돼 있었던 만큼 사전 예보와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취를 해가면은 바로 기계가 없기 때문에 보름씩, 어차피 한 일주일씩, 이렇게 10일씩 걸려보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황백화는 질산염 등 영암염류가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예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국 물김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전라남도가 보유한 영암염류 분석 장비는 고작 한 대뿐. 무인 관측선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연구사가 직접 바다에 나가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연구기관의 대응 여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와 연구자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민들이 연구조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해야 될 책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가지고 가는 거고. 국가기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 해조류 양식장을 관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의 전담 연구 인력은 단 8명. 게다가 황백화 관련 장비가 없어 상급 기관인 남해수산연구소에 관련 분석을 의뢰해야 하는 구조는 예측 시스템 한계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 황백화가 단 며칠 사이에 옵니다.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그 영양 성분이 많다가도 갑자기 한 3일 사이에 갑자기 떨어져요. 없어요. 예상을 할 수는 없고 대신에 그런 상황이 항상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작업을 하고 양식을 할 뿐입니다. 인력 부족과 대응 체제의 한계 속에서 김산업은 여전히 황백화를 예고 없는 재해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20년 넘게 지연돼 온 목포 오감지구의 핵심 개발 사업들이 올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교차로 구조 개선과 대학 부지 용도 변경이 잇따라 성과를 내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 오감지구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통 문제였습니다. 대학 부지 준공을 가로막아온 남학신도시 진입도로의 교통 영향평가 조건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4월 전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기존 지하차도 설치 조건을 현실성이 높은 평면 교차로 개선으로 변경하는 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20여 년간 이어진 지연의 핵심 원인이 공식적으로 해소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6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24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됐습니다. 목포시는 9월 실시설계 영역에 착수해 차로 구성과 교통흐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1억 원이 투입되는 오감지구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감 대학 부지 용도 변경도 올해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목포구와 무포여고를 통합해 대학 부지로 이전 신축하는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주요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고교 진입도로는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첫 전남형 자율고로 추진되는 통합학교는 32학급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교육인프라 재편의 길도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셈입니다. 2025년은 그동안 막혀있던 핵심 조건들이 대부분 정리된 해입니다. 내년부터는 교차로 개선과 학교 이전 사업이 실제 공사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교통과 교육, 오감지구 개발을 가로막아왔던 두 개의 큰 과제가 동시에 풀리면서 20년 넘게 지연되어 온 오감지구 개발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세계섬 박람회와 연계한 전남 섬 방문의 해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섬 특화 여행 상품을 발굴해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관광 명소 개발을 위해 고흥 선생가드 조성과 여수 웰니스 관광 거점화 사업에도 각각 29억 원과 3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최초로 승인된 국가산단인 경북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어링이 무엇인지 볼펜볼을 국산화시킨 베어링 부품 제조 회사를 통해 제조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이도은 기자입니다. 감겨있는 와이어가 풀리며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원통형으로 토막난 작은 쇠 조각을 동그란 모양으로 찍어 누르고 며칠 동안 연마판에서 굴려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공전을 할 때 이 볼은 여러 번 자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 등 회전하며 작동하는 기계엔 베어링이 꼭 필요한데 다듬어진 이 볼이 베어링의 핵심 부품인 전동체입니다. 이 기업의 볼 제조 기술은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종이와의 마찰은 줄이고 잉크의 양을 조절해줄 볼펜의 볼을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지름 0.7mm의 작은 쇠구슬을 만들 기술력이 당시엔 없었던 겁니다. 창업주는 볼펜을 국내 기술로 만들어보자며 공장을 설립했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86년도에 특허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게 88년도. 그래서 88년도에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이후 볼의 강도와 정밀도를 높이면서 자동차와 굴착기에 들어갈 베어링 부품을 만드는 데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부품의 크기가 커져도 놓치지 않아야 할 건 바로 정확성입니다. 정밀 측정만 40년째 해온 베테랑 기술자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를 잡아냅니다. 납품 업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분의 1인데 그래도 가급적 우리가 정치수를 맞춰줘요. 이 작은 오차에 기계의 수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베어링은 크게 외륜, 내륜과 외내륜 사이에서 구르며 기계의 회전을 돕는 전동체로 나뉩니다. 이때 내외륜 또는 전동체가 정해진 규격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완벽에 가까운 동그라미가 아니면 마찰과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자동차를 비롯한 회전하는 기계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수치에 벗어나는 제품은 2차 선별되기로 돼서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 그런 거고, 이 수치 안에 정밀하게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수치만 저희가 자동차 회사로 보내는. 비록 완성된 제품 뒤에 가려져 그 중요성이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베어링 제조 기술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작은 볼펜, 세탁기 등 가전부터 산업 현장을 누비는 중장비까지 움직이는 모든 기계에 자신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제품이 들어간 제품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제 저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저기 내가 만들고 측정한 제품이 들어가 있다. 기능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걸 이제 뿌듯하게 여기기도 하고. 다음 편에서는 첨단 베어링을 향한 국내 연구진의 도전과 성과를 조명해 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평생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온 김장하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문을 닫은 한의학방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관으로 거듭난 건데요. 선생이 실천해온 나눔의 가치가 더 큰 희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입니다. 3년 만에 남성당 한약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우리 시대 참된 어른의 표상으로 불리는 김장하 선생의 삶이 담긴 곳입니다. 선생은 여기서 번 돈을 쌓아두지 않고 사회에 흩뿌려 거름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짓는 것은 한약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양식입니다. 선생의 평생 철학인 무주상보시. 베풀되 준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숭고한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교육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약재실과 진료실, 그리고 선생의 손때가 묻은 가구와 집기도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선생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는 서재에 꽂힌 빛바랜 서류와 책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셔서 선생님이 행하신 선행이나 정신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기념관에는 진주 정신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진주의 정신들이 또 미래를 향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공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모은 것을 주고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엔 늘 손사래를 쳤던 김장하 선생은 기념관이 문을 연 날에도 특별함 없이 한결같았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봐야 자화자찬일 뿐이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남은 여생을 잘 바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평창 송어축제가 날씨 탓에 개막이 연기됐습니다. 평창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겨울 축제들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개막이 늦어지고 축제 기간도 점차 줄고 있는데요. 겨울철 지역경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송어축제장입니다. 올해 송어축제는 일주일 뒤 개막 예정이었지만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일주일 더 미뤄졌습니다. 축제를 하려면 얼음 두께가 20cm 이상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가장 두꺼운 곳이 10cm 내외입니다. 이달 초순만 해도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잘 얼었지만 중순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낮 기온이 영상 10도에 육박했고 비까지 내리면서 얼음이 녹았습니다. 얼음이 지금 한 10cm 정도밖에 두께가 안 돼요. 근데 얼음 낚시를 하려면 얼음이 최소 20cm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개막 일정을 1월 1일에서 1월 9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에 축제 개막은 늦어지고 전체 축제 기간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송어축제 개막일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는 12월에 시작했지만 작년부터는 개막이 1월로 늦춰졌습니다. 축제 기간도 2017년 이전에는 첫 해를 제외하면 최소 40일 이상, 최대 65일까지도 진행됐지만 2018년과 2019년은 36일, 이후에는 30일로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최근 30년 동안 지역 기온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기온 등의 눈에 띄는 차이는 없지만 전형적인 사만사온의 겨울 날씨가 아니라 이상 고온과 극한 한파 등의 기상 이변이 겨울 축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낮 기온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교차가 커서 낮에만 10도씩 또 올라가니까요. 이전 같으면 낮에도 영하 기온을 유지할 그럴 날인데 평창 송어축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제 빙어축제는 얼음이 얼지 않아 지난 2023년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고 화천 산천어 축제 등 강원도 내 다른 겨울축제들도 날씨 탓에 개장이 늦춰지거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제 일수가 줄어드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강원도의 겨울축제는 농한기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소비 판매하고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축제 기간이 줄면 방문객이 줄고 일자리도 매출도 줄어듭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이 따뜻해질수록 지역 경제는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5월 어머니집 초대관장을 지낸 안성래 여사가 8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안성래 여사는 5.18 당시 기독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다친 시민들을 치료하고 이후로도 남편인 고 명록은 교수와 함께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또 광주시의회 의원과 5월 어머니집 관장을 지내며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도 앞장섰습니다. 안 여사는 내일 국립 5.18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호남대학교 설립자인 박기인 명예이사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학교 법인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영면과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고인은 1978년 호남대학교를 설립한 뒤 대학 교육은 물론 지역 체육 발전에도 공헌해왔습니다. 광주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광주의 경우 지난 2014년 21곳에서 2024년에는 7곳으로 줄어 감소폭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16곳에서 14곳으로 줄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시군당 한 곳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모금액은 20억 8천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40.6%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달성률 52.2%에 비해 1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전남의 경우도 목표 대비 달성률이 38.2%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기업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마지막 출근길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평년 기온보다는 5도에서 7도가량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세심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난 모습입니다만 오전 중에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흐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종일 영상권의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장성과 담양, 화순 등 전남 곳곳에서는 영하권 추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낮 동안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광주의 낮 기온 7도로 오늘보다 무려 6도가량 낮겠고요. 주 중반이면 낮 최고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